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돼요? 주식은 개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5,000포인트 간다고 설레발치고 있는데 양도세를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고, 응? 그랬더니 반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류한다네. 예? 50억 정도는 있어야, 5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대주주라는 호칭을 받는데 그걸 10억으로 줄인다니까 너도 나도 이제 개거품 무는 거지. 왜? 좌파도 꼭 눈칫돈 해갖고 10억 빚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니들이 17%인지 혹시 내가 니들이 어디 있어요? 몬테로이님 니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니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니들이 어디 있어요? 니들이. 예? 군대 병력이 45만 명까지 줄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예? 그러면서 추미애는 자기 딸 아들내미도 군대에서, 예? 아니 뭐 휴가를 뭐 20일씩 가고 막, 예? 아니 휴가를 자기 딸 아들내미가 20일 가고. 지금 추미애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나요? 저는 추미애 아들이 동남아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좀 있으면. 윤석이보다 재명이가 훨씬 나쁜 놈입니다. 맞아. 전 믿습니다. 대우받고 싶으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세요. 괴물님, 대우를 왜 받습니까? 대우를. 야, 에? 내가 대우를 왜 받아요? 대우를. 정말. 정말 깝깝합니다. 깝깝해. 에? 그리고 북한군이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가 야 정군 투항해. 그러면 투항해야 되는 게 맞죠? 에? 투항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에? 종북 프레임으로 망언하는 김씨 국적이 매우 의심스럽네.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앞에는 1 남자, 두 번째가 6인 사람. 여기 광야님은 6이죠. 6 뒷자리. 여러분들 주민번호 뒷자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간첩 잡는 법이라는 건 아세요? 1은 남자, 2는 여자, 그 다음에 1 공은 서울 사람이고요. 1은 인천, 2는 경기도 사람이에요. 6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전라도에서 태어났는지. 9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주민등록번호 뒤에만 보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6 전라도에서 태어났구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뭐 경기도 광주요. 그래. 왜? 호적을 바꿨잖아요. 누가 바꿨어요? 김대중이 바꿨어요. 호적을 원적과 호적을 바꿨어요. 호적은 그냥 너 호적이 어디야? 그러면 자기가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2000년 전에. 근데 원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원적은. 여러분들 한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6인 사람이 아마 좌파가 많아요. 6인 사람이. 6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1번을 많이 찍었을 거라고요. 왜?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나보고 뭐 종북 프레임이나 하고 좌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맞잖아요. 그죠? 최세호님, 이런 모질이들이 갈라치게 하는 놈들 아닙니까? 제가 왜 모질입니까? 저는 모질이가 아니고요. 그냥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를 1심, 2심, 3심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준해서 그냥 내란이 조금 어설펐다. 전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내란을 왜 했냐? 아니 쓸데없이 왜 내란을 계엄령을 선포했냐 이거지. 예? 아저씨 전작권이 현재 유엔 사령부한테 있잖아요. 유엔군 사령부한테 있잖아요. 사령관한테. 유엔군 사령관한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 나면 전군 지휘권이 유엔군에 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 쳐들어가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시 전작권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윤석열이 쳐들어간다. 그런 생 거짓말도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야, 정말. 그리고 잡범도 구속 상태에서는 10명이 끌어낸 역사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한 명도 없었다는데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왜 안 끌려 나와? 똑바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한 번도 없었대잖아요. 근데 MBC에서는 재판이나 똑바로 받지 왜 안 나와? 떳떳하게 받아라. 아니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떳떳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감옥에 있는데 너네들이 판단하고 특검이 너네들이 결정해서 너네들이 판단해서 너네들이 형을 내리고 너네들이 1심을 내려라. 그러면 내가 항소하겠다. 그럼 2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2심에서 또 뭐 내란 혐의 있다. 그럼 3심까지 가면 그게 5년이 넘어갈 겁니다. 5년 넘어가면 세상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라를 바꿀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 예? 왜?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이완용이도 역사책에 보니까 있던데 아니 지금이라고 나라 못 팔아먹겠습니까? 예? 왜 제가 판사입니까? 판사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와, 정말. 강제 구인이 아니고요. 강제 구인은 일반인인 경우에 강제 구인을 한다 이거예요. 강제 구인. 그죠? 그리고 이미 구속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을 끌고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요. 자폭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중대재해난 기업을 직보하라고 하는 것만큼 아주 몰상식한 표현이 없어요. 왜? 음주운전해서 정말 순수한 사람 신호등 건너가고 있는데 쳐 죽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진 재산도 없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사람들 직보해야죠. 그 다음에 고흥에서 오늘 감전사고가 2명이나 났는데 왜 직보 안 합니까? 2명이나 죽었는데 거기도 외국인이던데 왜 직보 안 해요? 건설회사만 직보해야 됩니까? 조영동님? 맞나요? 야 정말 내란죄가 가장 중죄.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 내일 모레 받는다잖아요. 뭐 조사 안 되잖아요. 내일 모레 조사 안 가야지 정말. 왜? 이승만도 보수 쫓겨나 박정희도 총 맞아 죽어 전두환이도 보수에 거기는 안 죽었 죽었는데 그냥 죽었죠. 노태우 죽었지. 이명박의 보수 윤석열 박근혜 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사람들만 이렇게 다 죽임을 맞거나 철퇴를 맞게 되는지 정말 이 좌파 종북 주사파 북한의 그 떨거지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북한 중국 그런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이 전쟁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전쟁을 한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군대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총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으니 전쟁은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전군 투항시키는 거예요. 군대 45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천군 뭐가 웃기고 있어. 조영덕님 전 극우가 아니고요. 그냥 극우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극좌도 모르고 주사파 빨갱이는 압니다. 제가 주사파와 빨갱이 김일성주의를 선망하고 김일성을 추대하고 집에 김일성 태극기를 걸어놓고 매일 거기다가 절하던 김일성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는 저는 믿습니다. 맞잖아요. 김일성이 이 나라를 세웠다 이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아직도 일본하고 수교도 안 맺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김일성주의, 김일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북한에 갔다 왔는지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어. 도대체 거기서 뭘 김일성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야, 김일성주의가 그럼 난 김일성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군대가 45만 원으로 줄었대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요번에 이 정부가 잘 한번 복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2022년도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을 놓고 열띤 토론도 하고 유세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어떤 행적이 있었습니까? 개항의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됐든 대표가 돼가지고 민주당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탄핵, 예산 삭감 계속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걸 그냥 최상목이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난리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체는 나한테 즉보하라. 아니 노동부 장관은 뭐 하는 거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이. 근데 그 사람들 다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나한테 직보하라. 그리고 그 기업은 면허를 취소하든가 해야 되겠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니에요? 야, 그리고 은비깜비님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지 마누라 지키려고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걸 믿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참 웃기는 사람들이요. 예? 아니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고 계엄했다는 말을 저러니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예? 명태균은 지 자랑하려고 지 가오 세우려고 한 거지. 명태균이 본인 얘기했죠. 나같이 소나 키우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론 조작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여론 조작해가지고 엑셀표에다가 야 윤석열 몇 프로, 이재명 몇 프로, 야 김영선 몇 프로, 그렇게 해서 엑셀표 만들어서 데이터 갖다 주는 그거 했잖아요. 아니에요? 야 정말 용필님 소나 키우지. 거의 녹취가 다 있는. 구리구리님은 녹취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녹취가 어디 있어요? 들어봤어요? 저는 이재명하고 형하고 이재선하고 하는 녹취는 들어봤어도, 형수하고 얘기하는 녹취는 들어봤어도 김건희 녹취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진짜 못 봤는데 뭐 봤어요? 봤어요 정말? 없잖아요. 예? 포스코 ENC가 감전사고 난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 미얀마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대재해가 아니요. 근데 화요일날 국무회의에서 철퇴를 내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의정부에서 또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죠? 유니콘님 보지도 않고 방송을 해요. 보지도 않고 방송을 해요. 예? 욕 오지게 먹네. 김건희 녹취록 좀 보세요. 녹취록을 못 봤다니까 저는요. 그죠? TV 좀 보라고 하면 나는 TV 안 본다고 할 거야. 좀 잘해. 전 TV 안 본 지가 꽤 됐습니다. TV 안 본 지가 꽤 됐고요. 예. 제가 오늘 정말 피치 못할 사연으로 1시간 늦게 왔습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연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업무적으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그 기업체를 즉보하라고 하는 거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돈 버는 거는 시대가 지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무지해서 그 작업자가 안전을 까먹고 시켜도 몰래 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떨어져 죽거나 끼워 죽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100% 합니까?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고 이건 기업체에서 안전시설을 잘못 설치해서 문제가 됐으니 거기에는 수주를 좀 못하게 하라, 영업정지를 하라, 좋다 이거죠. 그거는. 근데 중대재해가 나면 무조건
직보해라. 아니 대통령이 정말 외국에 나가서 세일즈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세일즈 외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홍보도 안 해줘. 맨날 술주정뱅이래. 맨날 술주정뱅이만 하고 야 정말 맨날 아니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주정뱅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뭐 원래는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정말 잘하고 또 공개해야 하고 또 챗 GPT도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뭘 잘했냐면 한미 동맹을 강화했잖아요. 얼마나 강했어요? 트럼프 말고 바이든이 있는 데서도 가갖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세일즈 외교를 잘했습니까? 미국과 안보 협력을 전례 없이 강화시키고 북한에 드론까지 보낼 정도인데 북한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이런 방구 말도 못했잖아요. 북한도 우리나라에 드론 보내고 용산에 보내고 청와대 보내고 쓰레기 보내고 아니 고양시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아침만 되면 떠올라오는 거 원점 타격한다고 하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저 강화도에 저 귀신 소리나 삑삑하고 결국엔 우리가 이겼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이겼어요. 한미 연합 훈련을 전면 시행했잖아요. 팀 스피리트 훈련도 했고 확장 억제를 해가지고 북한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등을 돌렸잖아요. 휴전선에 있는 길을 다 폭파하고 아예 등을 돌리고 저 러시아하고 중국만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미 동맹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죠? 성봉팔님 고맙습니다. 모르면서 떠드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알면서 떠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모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모를 때가. 토마토님 욕을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폈죠.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호 아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히 드론까지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침실을 그냥 폭파시킬 정도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으로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습니까? 노조 개혁을 했잖아요. 노조 개혁. 그 건설 현장에 아침만 출근하다 보면 노조원들이 와갖고 삥이나 뜯고 외국인들인지 국산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아침마다 우리 관리자들을 들어가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근데 문재인 때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딱 올라오고 나서 건설 현장에 노조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사라졌는지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서 시장 질서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뭐예요? 기업이 전부 하청 대표들하고도 맨날 회의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평에서 노동 안 합니다. 저는 뭐 보수, 뭐 좌파, 뭐 극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단지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뭐 저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안 보내줘도 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네 번째 뭘 잘했어요?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잖아요. 뭐 알리백이니 뭐 재생에너지 아니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지금 삼면이 바다로 있는 나라에서 태풍이 맨날 올라오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재생에너지요? 예? 재생에너지는 말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갖고 뭐 알리백을 아냐고 하는데 이재명은 알리백 뺏기 더 합니까? 예? 풍력발전소 뺏기 더 알아요? 조력발전소 뺏기 더 합니까? 지력발전소 뺏기 더 합니까? 지력발전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 파력발전소는 어떤 원리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재생에너지는 지역적 여건을 보고 몇 프로 할 건지 좀 국민들한테 검토도 요청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 알리백을 아느냐 뭐 외국은 뭐 다 알리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응? 야 정말 은비깜비님 삼면이 바다니까 물 한 번 오고 비 한 번 오고 태풍 오면 그 다 망가지면 또 1조 10조 들여서 또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논의를 했잖아요. 아니 뭐 주 52시간이 아니고 나는 주 60시간도 더 하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중소회사 가면요 주 52시간이 아니고 주 80시간이도 해요. 왜? 연장 8시간을 넘으면 9시간 때부터는 연장 수당을 1.5% 주고 심야에는 2%를 줘요. 그걸 합산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돈을 뭐 500만 원도 받고 600만 원도 받는데 달랑 8시간만 일하면 여러분들 200 최저임금 받는 거 아니에요. 250만 원만 따박따박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SPC에 왜 2교대를 12시간씩 합니까? 아니 그러면 회장님 그러면 4시간 연장 수당 주고 야간 수당 줘야 되는데 아니 손해 아닙니까? 딱 8시간씩만 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예? 왜? 12시간씩 일을 시켜서 돈을 그만큼 많이 줘야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는 연장 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일을 아주 그냥 야간 작업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8시간 하는 게 좋다. 아니 회장이 8시간 일하고 고용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누가 일합니까? 8시간만 일하고 최저임금만 일하고 그죠? 은비깜비님 안전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든가. 안전은요 100% 아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주권 가지고 일해요. 제가 불티나 회사 다닐 때 프레스기 밑에 안전장치 양수 조작식이라고 있어요. 프레스기에 버튼을 2개를 딱 눌러야만 프레스가 빵 하고 이제 물건을 사출을 해요. 근데 그럼 안전장치잖아요. 2손만 움직이면 내 손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하여튼 머리 쓰는 대한민국 사람 한쪽에다는 이만한 쇠뭉치를 올려놓고 한 손으로 해야 한 손으로 넣었다 뺐다 그래서 그러다가 딱 사고가 나. 그러면 누구 실수예요? 작업자 실수입니다. 그래도 보상 다 해주는 게 산재예요. 산업재해는 무과실보험입니다. 무과실보험. 여러분들 내가 임의보험을 들어서 뭐 보험료를 한 달에 50만 원을 내든 30만 원을 내도 보험 요율에 따라서 내가 과실이 있으면 적게 받아요. 교통사고 땅 부딪혔는데 뭐 6대4, 7대3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재는 과실이 없습니다. 산재는 과실이 없고 무과실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가다 넘어져서 죽었어. 그래도 산업재해 처리 다 해줍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상 제도가 확실한 건설 현장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거는 뭐 조폭 똘마니들 뭐 한 군데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나요? 대표이사 하나씩. 요번에 자진 사퇴한 사람 그 사람 포스코 뭐 어디 회장으로 좀 올려줘야 되나요? 근데 포스코가 전라도 회사인가요? 하여튼 저는 그 중대재해 발생한 것을 즉보한다고 하는 그 말 대신 저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 나라 우상향 선진국 대열에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구상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너무 수준이 낮은 내 수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내 수준하고
나는 그래도 중고등학교라도 나왔지. 중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한다니까 그렇게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꼴통들인 것 같아. 나는 정말 그 1번 찍은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예? 그 언론들이 막 뭐, 설레발치니까 그것만 믿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를 전작권을 회수해 와서 전군 투항하라. 그러면 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없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군을 동원해서 소요 진압을 하겠죠. 그때 군을 동원해서 충정 훈련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엄군으로 둔갑하겠죠. 그러면 그 계엄군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 김민주님 환갑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려. 아니, 맨날 나보고 맨날 정신 차리래. 와, 참. 아, 검정졸이 엄청 똑똑하다고요? 성공. 검정졸이 엄청 똑똑한 거는 스스로 학교를 안 다니고 내가 수준이 높아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쉬워.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직 대통령은 똑똑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간 것 같아.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선생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안동에 있는 뭐 중학교 선생이.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중학교를 갔는데 그 중학교 선생이 죽었잖아요. 15년 전에. 근데 그 중학교 선생은 알 거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알 거다. 그 이외에는 형도 모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광고는 나오나요? 우리 천구님, 광고가 나오나? 난 광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 광고가 안 나오나요? 광고 방송? 건너뛰었는데 제대로 인성교육이 됐겠냐고. 맞아. 낮술 한자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낮술 한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건너뛰었는데 제대로 인성교육이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맨날 공순이하고 형들한테 쳐서 쌈박질하고 식판 던졌다고 얘기하고, 에? 그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 야,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 얘기 많이 나오죠. 군대 얘기. 내란을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특진을 시켜라. 그러면 그 특진을 한 사람은, 그 특진한 사람은 도대체 앞으로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한다면 지금에 있는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할까? 당신은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인성이 왜 그 모양이냐고요? 내가 인성이 뭐 어때요? 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는 인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스스로. 남들이 뭐 싫어할 수는 있겠죠. 우리 저기 리치님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멸공입니다. 멸공. 네 아버지가 이재명이면 열받는다. 맞아요. 성봉팔님 말처럼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굉장히 그 사람 인격 형성되는데 최고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고 거기서 교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이, 뭐 중앙대 사법고시만 갖고 지금 여지껏 온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두 개 갖고 가천대에다가 그래도 석사학위 뭐 석사학위도 못 받았나 봐. 가천대에다가 석사학위 올렸다가 뭐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좋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인성이 좋은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성렬이 때 중국인들 부동산 매매 최고치 제주도는 싹쓸이. 아유 조국 이건 뉴스에 나온 얘기잖아. 다 뉴스 나온 얘기만 맨날 듣고. 아니 봤어요? 제주도를 싹쓸이 했대. 싹쓸이가 뭐예요? 제주도에 있는 땅을 몽땅 갖고 가는 게 싹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어? 와, 누가 방통대를 다녀 누가? 아 정말. 에? 저는 뚜왕님 중국 노동자 기계에 끼고 고기 분쇄됐어요. 채팅 보면 개발린이 자유리한 채팅만 이행 몰고 보내. 아니요 다 봐요. 전 다. 이찍 벼락 맞을 놈들이래. 이민우님 왜 벼락을 맞아요? 저는 벼락 맞는데도 벼락이 치는 데서도 골프를 친 사람이요. 골프를 치는데 벼락이 막 천둥번개 치니까 야 씨발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보니까 겁먹는 거예요. 왜? 죄진 게 많으니까. 저는요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골프를 쳤어요. 중국 가서. 왜? 나는 죄진 게 없어. 내가 죄진 게 어딨어. 그래도 번개가 맞춰서 나한테 맞췄다면 나는 하느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맨날 하느님 번개 좀 치게 해주세요. 이놈을 좀 번개 벼락 좀 쳐주세요. 근데 벼락이 빠박 쳤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하느님도 못 맞추는 게 벼락이에요. 정말. 아,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젊은 세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근데 너무 대통령이 낮은 쪽에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왜? 좀 크게 보고 국가 대 국가로 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고 맨날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해외를 좀 제대로 가는 것도 없고 트럼프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중국의 전승전에는 또 가려고 그러고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중대재해 발생하니까 뭐 즉보하라? 아니 노동부 장관한테 야 자네는 왜 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자네가 좀 책임지고 좀 더 옥죄. 그러면 내 이해를 해. 근데 아니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래. 와. 저는 그래서 좀 더 이왕 됐으면 맨 민생지원금 뿌려서 그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 가지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한테 선동질 해가지고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좀 거국적으로 크게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포스코 건설 같은 큰 회사를 죽이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는. 그러니까 아니 뭐 직보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뭐 직보하면 뭐 보고할 수도 있죠. 직보하면요 죽는 거예요. 야 그게 권력이잖아. 야 저 회사 없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혼자 해외로 세일즈 외교하면서 원전 수출했죠. 한미 동맹 강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자력도 수출하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근데 야, 양식장에서 감전사고 2명이나 죽었는데 왜 그거는 쳐다도 안 봅니까? 왜? 거기는 그 양식장 주인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기업체는 그 많은 5, 6만 명이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나머지 국민 선동질 해가지고 야 정말 뜯어쓰기 고쳐쓰기 힘들으면 고쳐쓰기 싫으면
구독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 제가 구독자가 오늘 200명이 들었어. 오늘 200명 구독자가. 와, 제가 오늘 아침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전군에 투항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즉시 대한민국의 각 도시의 도청은 북한군이 접수를 할 거며 서울은 즉시 하루 만에 북한군이 점령이 되고 인공기가 올라가고 그 즉시 고맙습니다 보람님 그 즉시 북한 통치 아래 들어온다. 그러면서 북한에 동조했던 1700만 명을 가린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리품으로 회수하고 살아있는 인간들은 다 사살한다.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1700만 명 중에 정말 북한이 좋아서 1번 찍은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은빛감비님 왜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맹신하냐? 바보야. 아니 맹신한다 그랬습니까? 청구님은 그렇게 표현이 우리나라 말이 참 묘한. 챗 GPT에 물어봤다 그랬지 챗 GPT를 맹신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광화문에 앉아서 시위하면서 저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기에 최상목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체포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이야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네? 맞아요. 매일매일 안전교육하면 뭐예요? 본인이 실수해서 떨어지면 무과실로 과실 본인이 과실이 있어도 다 산재 처리해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있죠. 뭐 광명의 터널이 무너진 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어디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든가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동아건설이 면허가 취소된 1호랍니다. 1호. 네? 책에 찾아보니까 1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이 죽었어. 거기 책임자는 정말 죄를 많이 줘야죠. 근데 왜 무안공항에 200명이 넘게 그 둔덕에 부딪혀서 모두 돌아가셨는데 그 2명은 살아있잖아요. 2명. 살아있는 2명 좀 다큐멘터리 좀 찍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공항공사 사장은 이미 죽었더만.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200명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항공사 사장은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대. 산 사람도 무한해. 그 산 사람한테 좀 물어도 보고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난 그런 거는 안 물어봐. 행정안전부 파면하자 포스코 작살내듯이. 근데 그런 거는 안 찾을 것 같아. 그런 건 아니 무항 참사 국민적 참사인데 그걸 예시로 드는 게 제정신이야. 천구님은 그게 왜 국민적 참사야? 국민적 참사면 특검하고 쌩 난리를 쳐야지. 완전히 세월호 사태 마냥